오늘 시간은 이제 부동산 임대차 3법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작년 7월부터 이제 두 가지가 시행되고 있었죠.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추징은 이제 그 이후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과징금을 100만 원까지 물리는 어떤 신고의 위반이라든가 허위 신고 뭐 이런 것들도 적발이 되게 되면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법령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을 좀 정리 좀 할 거고요. 자,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까지 지금 진행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현재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2020년도 7월 31일 국무회의 통과가 돼서 현재 시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그 상한선은 이제 직전 계약의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2020년도 8월 4일날 본회의 통과된 이 부분 임대차 신고제가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모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어떤 식으로라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실제로 관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제 설명을 뭐 간단히 드리면 임대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1회에 한해서 한 번만 가능하죠. 1회에 한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계약 기준, 이제 전세 계약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보통 2년이기 때문에 도합 4년간 거주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썼기 때문에 또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서로 간에 이제 2년 플러스 2년, 2 플러스 2년을 살았다라고 쳤을 때 그렇지 않고 또 이제 서로 간에 또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서로 간에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임차인도 그렇고 내가 나가겠다라든가 아니면 더 살 거냐라든가 이거 물어보지 않는 암묵적 계약, 실제로 묵시적 계약이라고 그러죠. 암묵적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 없이 암묵적으로 계약이 갱신됐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현재 사용하지 않은 곳으로 간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년을 더 살 수가 없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 집에서 더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보통 이제 2, 3개월 전에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뭐 어떤 증명서, 뭐 암묵적으로 계약 연장을 했을 경우 뭐 증명서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재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겠죠. 재계약을 해서 다시 계약서 다시 쓴다거나 이런 거 없이 암묵적으로 계약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권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주의해야 된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가 사용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다시 재발행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 없이 그냥 시간만 쭉 흘러갔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임차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대인 같은 경우도 미리 이제 얘기를 해줘야겠죠. 임차인한테 더 살 건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집을 비워줄 건지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의사표시를 좀 해줘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무조건 임대인한테 나쁜 조건으로 될 수는 없죠. 일방적인 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무리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거주하고자 했을 경우 내가 현재 이 집에 꼭 들어가 살아야 되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된다면 거주 목적은 최소 2년을 살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임차인을 바꾸기 위해서 거짓을 맛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임차인은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하는데 이거 다 민사죠.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뭐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해법을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귀찮은 일에 또 어느 정도 휘말릴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임차인이 단지 뭐 전세 계약만 있는 건 아니니까 월세 계약도 1년 계약에서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임차인이 차임,
임대료를 연체했을 경우 한 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2회 이상부터는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거부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임차인이 무단으로 A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B라는 또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이 현재 집주인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또 재임대를 놨을 경우 이게 현재 전대라고 그러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해당 건물이 재건축 예정이다.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현재 내가 집주인인데 다가구 주택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될 것 같다. 현재 뭐 너무 상황도 안 좋고 집 상태가 너무 안 좋기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비워줘야겠다라고 의사표시를 계약했을 때 했을 경우 당연히 미리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재건축을 빌미로 해서 재건축할 거다. 물론 이제 나홀로 재건축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 재건축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재건축을 시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오로지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시 또 받기 위한 조건으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 또한 민사소송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타 임차인에게 귀책 사고 있을 경우 무슨 얘기냐면 임대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너무 많이 파손을 했어요. 정말로 이거는 다시 원상복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파손이 됐다거나 아니면 너무 험하게 썼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죠.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너무 시끄럽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도 계약갱신 청구권은 요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5%. 그래서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인상률은 최대 5% 이내로 제한한다. 5% 이상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5%가 될 테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나 월세나 둘 중 하나 5%를 이내로 올려야 된다. 둘 중 하나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를 두 개 다 5%씩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증금을 5% 올리든지 아니면 월세를 5% 올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선을 또 지정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계약이 임대료를 5% 이내로 규정하나 지자체 단체장이 실제적으로 5%를 현재 실제적으로 5% 규정을 조금 더 벗어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또 현재 탄력적으로 상한선을 전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가 돼 있고요. 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우리가 법령이 시행이 되고 발효가 되고 이제 공표가 되고 여러 가지 바로 오늘부터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작년 7월부터 진행했던 부분이 7월 이전에 계약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다 소급이 됩니다. 다 소급이 되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모두 소급을 적용을 시키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의 계약분도 임대차 계약, 전월세 상환자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뿐만 아니라 현재 관할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시끄럽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런 법령들이 대부분 다 전월세 시장, 특히 이제 임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말로 임대 시장에 머물러 계신 분들한테 주거 안정을 조금 더 꾀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긴 하나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따져보게 되면 뉴스만 틀어보면 알게 될 테고요. 그에 따라서 임대료도 얼마나 올랐는가 또 이제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안정화 정책은 실패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굉장히 거북한 어느 정도의 입장 차이가 워낙 분명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거북한 사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가 돼버렸고 굉장히 또 불행한 정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되는 부분, 이번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굉장히 현재 귀찮은 일, 실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현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결코 두 입장에서도 절대 행복한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해라. 거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으로 들어가는 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임대차 신고제에 적용받는 대상이고요. 요거는 위반 시에는
미신고는 거짓신고 이런 것들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을 봤을 때는 수도권 서울 지역과 인천, 경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군 단위는 제외고요. 도 중에서도 군 단위는 제외이기 때문에 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은 지역들 그 금액이 얼마냐?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차임 30만 원이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거나 현재 임대료가 3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임대차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계약서 자체를 현재 낮추어서 또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차단할 목적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신규 계약이라든가 갱신계약 모두 해당되는 거고요. 또 계약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이 여기 보시게 되면 신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계약 금액이 변동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전에 살던 사람이 현재 그대로 그 금액 조건 그대로 현재 살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신고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신고제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2021년도 6월 1일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 금액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6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최소 금액이 6천만 원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다르죠. 1억 5천만 원이고요. 경기 대부분 및 세종 지역이 1억 3천만 원, 광역시 7천만 원, 최소 금액이 6천만 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지 않고 그냥 들어가 살아도 현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6천만 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서울과 경기 또는 세종 광역시 등이 또 가격은 좀 다르다 보셔야 되고요.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내면 신고 안 해도 된다.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을 부과하겠다. 미신고의 경우에는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현재 6천만 원과 30만 원을 맞추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얘기고요. 미신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었으나 그 기간을 지나버렸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실제적으로 최소 4만 원부터 현재 시작이 됩니다. 4만 원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는 내가 신고를 하는 거를 깜빡 잊어버리고 한 달을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준비를 해놨으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까지 물리기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따져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재 부과되는 과태료는 높아지는 거고요. 현재 날짜 오버되는 날짜가 얼마 안 된다면은 최소 4만 원부터 현재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내년 5월 31일까지는 실제적으로 계도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100만 원이라든가 이런 과태료 추징 대상이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 그 이후부터는 현재 과태료를 물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은 다음 달부터 하나 그 지점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말씀드렸던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그 주택을 어떤 거로 봐야 되느냐? 뭐 당연히 아파트 다세대는 다 들어가고요. 거기에 준주택도 들어갑니다. 고시원과 기숙사 등까지 다 포함되고요. 비주택도 들어갑니다. 비주택은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자집까지 다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과 관련된 또 상가 같은 경우도 임대차 계약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주택으로 간주하나 주택으로 간주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월 임대료를 받는 물건들이 얼마가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현재 말씀드린 대로 6천만 원 또는 30만 원 넘지 않은 조건들, 또 경기도를 제외한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된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 공문을 보다 보니까 공문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소득이 증빙될 수 있는 조건들, 특히 이제 소득 자료가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거죠. 소득이 노출되는 거를 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그대로 내가 지금 여태까지 노출이 되지 않아서 내지 않았던 세금까지도 소득세에 부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굉장히 이런 부분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신고제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이 첨언이 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실제적으로 소득이 증빙이 되는 부분들, 이건 현재 세금을 추징하는 대상들, 추징하는 어떤 어떤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아니면 종합소득세,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잡았을 때 월소득이 얼마가 되는가를 그대로 드러난다면 그거는 임대차 계약에 걸린 임대차 신고니까 그거는 빼고 신고합시다라고 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드러나는 조건이 된다 하는 얘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입장도 아니고요. 임차인도 결론적으로는 다시 어느 순간에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법령 사항들이 대부분 다 현재 정책이 부동산 시장과 또는 국민들한테 임차 시장 또 임대 시장과 연결된 부분들이 굉장히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유지가 안 되는 법령 사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또 폭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